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저희 채널은 미국 대선을 많이 다루고 있죠. 왜 그러냐면 미국 대선이 현대 문명의 어떤 새로운 질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펼쳐질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이건 거의 세계대전급의 그런 변화, 아주 근본적인 또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구 동료 말씀 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우실 텐데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나오게 될 신간 트럼프의 전쟁,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 주시면 백모가 한 분 한 분께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대선을 보실 때 두 가지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인가. 둘째, 트럼프가 승리한 다음 북한 접수를 할 것인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슴 아픈 또 짜증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문재인 586 집단이 부리고 있는 폐악질,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협조 내지 방관하고 있는 조중동과 국민의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 미국 대선이 세계대전급의 그러한 성격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향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결정짓는 가치, 관점, 질서, 이런 것들이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야, 너 그 사대주의자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한 말에 세계 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영미의 그러한 움직임을 우습게 보고 그 후진 러시아, 스아 체제에 줄을 댔던 것,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세계 정세를 제대로 보고 우리가 영미랑 같이 갔어야 된다, 가야 된다, 이런 말 하면은 그게 과연 뭐라 그럴까요? 사대주의자인가요? 아니죠.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을 제가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는 까닭은 이것이 너무 우리 세뇌 탈출 그 시청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미중 전쟁과 직결돼 있고 미중 전쟁이 한반도 운명과 직결돼 있고 또한 우리의 그 한국 상황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저희 그 사회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공자학원 같은 식으로 해서 대학과 지식층을 파고 들어가 있는 건 물론이려니와 이제 범죄로 따지면은 부산은 세계 히로뽕, 그러니까 메스암페타민의 세계의 성지입니다.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히로뽕이 부산을 거쳐서 모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법 온라인 도박 서버들, 이거 중국 삼합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서버는. 그리고 뭐 우리가 소소하게 돈 뜯기는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다 중국이랑 관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돈 세탁 창구가 저희입니다.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돈이 세탁돼서 들어갑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 합법적인 무슨 부동산 투자 혹은 합법적인 무슨 그 조국 이 관계됐던 PF 같은 그러한 데서의 PF 투자, 이런 금융 투자 말고도 이런 그 어두컴컴한 데서 아주 깊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식층에도 깊게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독립을, 중국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냐 없냐는 이번 미국 대선에 걸려 있다 그래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제대로 된 가치와 원칙을 둘러싼 그런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희의 앞길은 깜깜합니다.
더 깜깜한 것은 저희 지식층이나 혹은 조중동이나 혹은 그 국민의힘 같은 정당마저도 이러한 그 중국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손에 땀을 쥐면서 과연 이번에 친중 간첩과 다름없는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가 정권을 잡게 될지 혹은 트럼프가 정권을 잡게 될지 그것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 유세를 잠깐 살펴보죠. 무서운 기세입니다. 토요일 날 9월 12일 유세가 있었어요. 이게 네바다에 원래 리노라 그래가지고 인구 한 30만쯤 되는 도시에서 유세를 하게 돼 있었는데 네바다 주지사가 그 리노 공항에서 하질 못하게 해서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민덴 공항에서 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아주 그냥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13일 날 어저께 유세가 있었는데요. 여기도 라스베가스에서 못하게 해서 라스베가스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한 30마일, 그러니까 한 50km쯤 떨어진 곳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거기도 어마무시한 그러한 청중 열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바이든은 전혀 이런 유세 자체가 없어요. 이런 열기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원봉사 조직도 별로 없고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유세에서 자원봉사자들 혹은 지지자들이 사서 쓰는 무슨 깃발,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이 판매량 자체가 트럼프 쪽에서 판매되는 거에 10분의 1, 뭐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게 바이든이 와가지고 입만 뻥끗하면은 실수를 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바깥에는 마치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포맷을 보면 마치 프롬프터 없는 진행인 것처럼 해서 중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프롬프터에 떠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프롬프터 없는 것처럼 해놓고 프롬프터로 진행한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밝혀졌냐? 프롬프터가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답하다 말고 지금 앞에 실시간으로 유튜브 나가고 있는데 야, 그 프롬프터 좀 올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게 한 4, 5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내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더 못 내놓죠. 바이든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치매노인 학대 중이다. 치매노인 집에서 좀 쉬시게 하지.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 만들어 놓고 잡아 돌리고 너희 지금 노인 잡아 죽일 일이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아주 점잖게 쓴 트위터인데 제가 그냥 이제 그 번역한 걸 불러드릴게요. 이제 너무 불쌍해서 바이든 치매를 조롱하는 짓도 더 못하겠다. 바이든을 보고 있자면 슬프다는 느낌뿐 아니라 분노하게 된다. 바이든이 아닌 민주당에 대해 분노하게 된다. 나는 우리 엄마가 84세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바이든은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모습을 생각나게 만든다. 장막 뒤에서 바이든을 움직이는 자들은 치매노인 학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유세 자체를 안 다녀요. 유세를. 이게 저기 그 펜실베니아인가 거기 랑카스터 거기 유세 간 게 아니라 미팅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빠졌죠. 전에 그 카노샤 갔을 때도 그 총격 사건이 있는 거기 갔을 때도 그 교회에서 한 10명, 10명 이렇게 간담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게 간담회로 다 때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간담회 자체도 잘 안 나오고. 후보는 숨어 있고 돈으로 처바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쪽에 돈 많이 걷고 있죠. 왜냐하면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돈 엄청 질릅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가 밀리니까 지난 토요일 날은 플로리다 굉장히 중요한 그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거든요. 격전지거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그 갑부 블룸버그가
플로리다에서 쓸 돈으로만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선거가 불과 한 5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에 30억씩 써야 됩니다. 플로리다에서만 돈으로 처바르는 거죠. 전국이 아니라 플로리다에서만 30억씩 써야 돼요. 추가로 쓰는 돈이. 그러니까 값비싼 텔레비전 광고 등에 이제 몰빵을 하게 되고 바이럴과 유세는 형편이 없습니다. 바이럴도 형편 없어요.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모든 사물에는 최소 요소 제한의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 뭐 그런 게 필요하죠. 질소 필요하고 인 필요하고 칼륨 필요하고 이렇다 그러면은 그 식물에 제가 지금 다 까먹었는데 주요 성장 요소가 3개다 그러면은 식물의 실제 건강과 성장을 결정짓는 거는 그 3요소 중에 가장 작게 투입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후보가 유세를 안 다녀. 현장 유세를 안 다녀. 그다음에 자봉 조직이 안 돌아가. 자원봉사 조직이 안 돌아가. 후보가 그러니까 생생하게 이렇게 사람과 말을 섞고 연설하고 응답하고 이걸 못해. 이런데 여기다 대고 돈으로 처발라가지고 비싼 텔레비 광고 잔뜩 때린다? 이걸로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바이든이 질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이럴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바이럴이라는 게 뭐야? 바이러스 할 때 그 바이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SNS 세계, 유튜브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좋아 하고 막 링크 잡아 돌려서 사람이 막 보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 이걸 바이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뉴미디어 세계의 입소문이죠. 이 트럼프 쪽은 바이럴을 무시무시하게 만듭니다. 트럼프 진영도 많이 만들 뿐만 아니라 진영이 직접 만드는 것만 해도 10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바이럴 제작의 그 숫자가. 참고로요. 텔레비에서 틀어놓는 거는 시청자로는 체크가 되는데 보통 텔레비는 집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텔레비는 틀어놓고 저기 딴 데 가서 부엌 가서 뭐 하고 있거나 옆에서 다른 일 해요. 그냥 텔레비 소리만 틀어놓고. 그러니까 텔레비는 실제로 그 시청자의 몰입도가 낮습니다. 반면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시청자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2016년에도 바이럴을 무지하게 썼거든요. 이번에도 바이럴 엄청 씁니다. 이 트럼프 바이럴 하나 보시죠. 한 1분짜리인데 보시면은 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한다. 이거를 잘 보실 수 있어요. Re-election to keep jobs at home, to put violent criminals behind bars, and to ensure the future belongs to America, not to China and other countries. If Biden wins, China wins. It's as simple as that. If we win, America wins. You know that. You've seen that. We built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now we are we're doing it again, and we're on track to have the best year we've ever had next year. And I've spent the last 4 years bringing jobs back to our country. We never had so many jobs. Never forget, they're coming after me because I'm fighting for you. And they know my policies will lift America to new heights of national greatness like we've never seen before.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이럴들을 지금까지 한 1000편 이상 만들어서 뿌렸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 쪽은 지지자 열기가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뿌리는 바이럴도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지금 자원봉사 조직이 300만 명을 향해서 치닫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자원봉사 조직이 200만 명 넘겼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2017년 1월 20일 취임할 때 바로 재임
위한 선거 운동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빅토리 캠프 거기가 계속해서 조직을 다져왔어요. 그게 200만 명 돌파했고요. 이제 300만 명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 숫자는 되게 어떤 숫자냐면 우리로 치면은 우리보다 미국의 인구가 한 7배쯤 높으니까요. 우리로 치면 한 40만에서 50만 명 됩니다. 그러면 40만이라고 했을 때 300만이라면 40만이고요. 200만이라 그러면 30만입니다. 그러면 30만 명이라 그러면 이게 어떤 숫자냐? 국회의원 각 선거구마다 얼마냐면은 그러니까 30만 명이면 1,200명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200명의 열성 자원봉사가 조직돼 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토요일 날 2시에 태극기 집회할 수 있을까? 뭐 특정 지역 빼고 전국 200군데에서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진영은요?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 진영과 같은 자원봉사 조직이 있다 그러면 왜 못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00~300명, 500명씩 바로 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시위를 만들어냅니다. 집회를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 날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 비벌리 힐즈 거기 인구 한 4만 몇 개 안 됩니다. 3만 한 5천 되는 데입니다. 거기서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시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직접 보시죠. 한 1분짜리인데 축약해서 보시면은 아, 이 사람들 이런 거구나. 여기 좀 차 가다가 빠방빵 빵빵 하는 거는 홍킹이라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홍킹입니다. 우리로 치면 차 가면서 빠방 빠빵빵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모퉁이에서 먼저 모일 때 저렇게 모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행진을 하는 거죠. 제가 보면 한 500~600명 되는 것 같아요. 쭉 나중에 연결되는 거 보면 400명이든 500명이든 300명이든 인구 불과 한 3만 5천짜리 물론 이제 그 LA 지역의 다른 데서도 물론 그 근처에 다른 데도 다른 사람들도 갖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네 사람일 거라고요. 뭐 특별한 연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모여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 단말마 발악이 됩니다. 그 주말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LA 지역이죠. 컴프턴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제 경찰에 임용된 지 한 2년도 안 된 2명의 그 경찰관들이 그 쇼핑몰 근처에 모퉁이에 차를 세우고 잠깐 쉬는데 사람이 접근해 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총으로 쏴버렸어요. 그래서 둘 다 숨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끔찍한 비디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잠깐만요. 예, 그래서 둘 다 결국 응급실에 갔는데 이 정면 얼굴과 머리에 맞았기 때문에 둘 다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고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서 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번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번이 무슨 문제냐? 이 두 사람이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한 중태 상태에서 일단 응급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응급실에 있었을 때 시위대가 와서 그 앞에서 죽어라 죽어라 외치면서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트위터가 올라갔다 내려간 것 같거든요. 제가 다시 오늘 뒤져보니까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LA 카운티 셰리프라는 그 골뱅이 LASDHQ라는 데서 그
그 트위터 계정에서 올린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있었던 경찰 습격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2명의 경관이 입원 중인 병원 응급실 앞에서 죽어라 죽어라 외치는 집회자들에게 삼가 말씀드립니다. 응급실 문 앞을 막지 마십시오. 앰뷸런스가 지나다니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죽어라 죽어라 이제 영어 원문은 We hope they die. We hope they die. 뒤져라 뒤져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겠어요? 일반 유권자들한테. 아, 트럼프가 말하는 법과 질서가 맞다. 민주당이 이때까지 그 무슨 BLM 폭도 편들고 경찰 예산 삭감, defund the police, 경찰 철폐 이런 주장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이게 굉장히 가슴속에 깊게 뿌리박게 된다고요. 이런 실존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살나는 겁니다. 바이든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든이 작살날 수밖에 없는 10개 이유, 또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10개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젠다 전선 구도 세팅에 실패했습니다. 바이든은요, 이렇게 보면 미래 비전 없이 막연한 반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포지티브가 없는 네거티브예요. 트럼프는 고용, 경제, 미중전쟁, 에너지, 국정관리 등 미래 비전 속에 반 트럼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미래 비전을 펴려고 하는데 쟤는 친중 간첩이어서 안 돼요. 아까 그 바이럴 보셨잖아요. 바이든을 뽑으시면 중국이 이깁니다. 저를 뽑으시면 미국이 이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통합해서 쓴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거티브만 가지고는 트럼프 싫어 그래 나쁜 놈이야. 근데 바이든은 왜 찍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같이 내가 이 포지티브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뒷다리 잡는 놈이고 제 간첩이야. 그러니까 나 찍어줘야 돼. 이거 말 되죠. 그러니까 바이든의 아젠다는 포지티브로 연근 게 없어요. 그냥 다 뭐 보다 정의로운 사회, 사람답게 사는 사회,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추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여기가 굉장히 잘못한 건데 제가 이거 BLM 처음 터졌을 때 한 100여일 전부터 말했죠. 저거 폭동으로 가게 되고 저거 절대로 저게 득이 안 된다. 저게 그 11월 대선을 뭐 한 20일 남겨두고 터져서 확 불붙었다 그러면 득이 되는데 그 터진 게 벌써 언제 지금 50일 남았는데 벌써 터진 게 한 120일 전이거든요. 그러면 170일 전에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 변질되고 이제 그 실체가 나와서 껍질이 다 하나씩 벗겨져서 이제 달아 빠져가지고 본질이 나온다. 그 본질은 폭동인데. 저거 절대로 표에 도움 안 된다.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말씀드려왔죠. 즉, 이 BLM이 터졌을 때 이 민주당 바이든 쪽이 거기에 자기를 일체화시켰다고요. 트럼프는 처음부터 법과 질서 주장하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가졌고요. 처음엔 야 트럼프 저거 인종주의자 아니야? 왜 저 평화스러운 시위를 저렇게 적대시해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맞아 트럼프가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이 BLM 폭도들이 교회 불 지르고 뭐 성경 같은 거 불태우고 이런 반기독교적 행태를 했을 때 이 바이든이나 이쪽은 그거를 편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번에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그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그걸 Allegiance for the Flag인가 뭐 그래요. 민주당 쪽 국기에 대한 맹세의 그 구절 중에 하나님 아래서 Under the God 든가 뭐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적대적이라는 게 드러났다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기독교에 아주 존중하고 옹호하는 입장인 게 이제 트럼프가 그런 걸 연출을 하잖아요. 그때 교회 그 목사관 불질렀을 때 그 교회 앞에 가서 워싱턴 DC에서 있던 일이죠. 그때 이렇게 성경 앞에 들고 사진 찍어서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깊어요. 왜 그러면 기독교는 2016년 선거에서는요. 기독교 쪽에 이제 그 온건한 공화당 중앙파라고 보통 불립니다. 센츄리스트, 리퍼블리칸 센츄리스트.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리퍼블리칸 센츄리스트들에 해당하는 약 2, 3천만 명이 투표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 주로 성향이 리퍼블리칸 센츄리스트 성향 사람들이. 이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2016년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아주 괴짜고 굴러들어온 돌이고 온건한 공화당의 메인스트림은 트럼프를 극도로 싫어한다. 차라리 힐러리 클린턴을 좋아한다라는 그 얘기가 쫙 퍼졌다고요. 맥케인 같은 사람, 그 뇌종양으로 숨진 뭐 그게 전형적인 반 트럼프 진영의 거두죠. 공화당 내에서도. 그래서 근데 요번에 이제 기독교 쪽에서 한 뭐 최대 한 2, 3천만 표까지 더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16년에 표 안 찍었던 사람들. 지금 그런 얘기가 있고요. 참고로 미국은 이제 투표 날이 임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 1억 3천만 표 정도 보통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아마 1억 5천만 표, 1억 6천만 표 올라갈 텐데 그 표가 주로 튀어나오는 게 이제 기독교 쪽일 것 같다라는 지금 추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개잡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공화당 내부의 공격 때문에 2016년에 표를 안 찍었던 온건 공화당 기독교인들이 많이 찍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바이든은 지금 이제 어차피 현장에 못 나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척하면서 지금 저렇게 무슨 그 지하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로 때우고 있거든요. 유세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사실은 유세 모아도 청중이 안 와요. 청중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에 대한 공포 문 닫아 걸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공포를 바이든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민주당은 몰빵을 한 거고요. 트럼프 입장은 그게 아니죠. 야 저거 뭐 기저질병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어차피 삶이라는 게 그런 위험과 리스크 속에서 진행되는 거야. 아니 위험하고 리스크 없고 완벽한 거 따지면 너 어떻게 길가에 걸어 다니냐고 건물에서 뭐 화분이라도 떨어져서 머리 깨져서 죽을지도 모르고 인간 삶이라는 게 위험과 그런 리스크를 항상 안고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트럼프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대신 정부 최선 다해서 빨리빨리 백신 만들고 빨리빨리 치료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게. 이게 트럼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지속돼야 된다. 삶은 그냥 life must go on. 삶은 그냥 계속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삶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게 트럼프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두 번째 입장으로 많이 정리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인종차별주의적이다라 그래서 잘 부각을 안 시키는 건데 이제 그 흑인이 많이 당했고요. 숨진 사람들이. 흑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중독이나 제가 이거 처음 터졌을 때부터 미국 저거 많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약 중독이나 그 홈레스들, 길거리에서 노숙자들. 여기가 직격탄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격탄 맞은 데가 어디냐면 뉴욕, 캘리포니아 같이 그 공공 요양시설에다가 이 환자를 밀어 넣었다고요. 정부가. 주정부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숨진 사람들이 한 7만 명 돼요. 뉴욕만 해도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그렇게 숨졌죠. 그래 놓고 입 싹 씻고 그게 다 민주당 주지사들인데 입 씻고 전부 트럼프가 잘못해서 사람 많이 죽었다고만 얘기하죠. 어쨌거나 민주당 바이든 쪽은 지금 저기 문팔르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코로나 파시즘에 준하게 코로나로 해서 다 묶어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경제도 안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경제 깔아앉는 걸 두고 트럼프가 방역 잘못해서 그렇다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방향이고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참 고약한 바이러스인데 뭐 생각만큼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냥 지속돼야 돼. 그리고 일부 좀 숨지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단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노력을 할게.
이게 이제 입장인데 이러한 합리적 입장이 트럼프 진영 쪽의 입장이 결국 먹혀 들어갈 거라고요. 먹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자 토론이 이제 3회가 펼쳐지는데 저거 답 없어요, 바이든. 있는 프롬프트도 못 읽는데, 프롬프트를 못 읽는데 저건 프롬프트가 없다고요. 어떻게 할 텐데? 박살 날 겁니다.